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한자를 보면은 말씀 은변에 사람 인자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외교, 국방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는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말은, 문제성 있는 말은 지난 6월 30일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악수한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사실상 미북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악수 한 번 한다고 70년 동안 계속되는 적대 관계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까? 악수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과의 지금 이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국민으로서는 비극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부담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가, 국민, 국군의 이익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일본과 문재인 정권이 대결하는 구도에서 흔쾌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문재인 정권 지지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제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동시에 누가 거짓말하고 사실이냐,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이 중요합니다. 국익, 사실, 국제법을 가지고 지지, 반대, 찬반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 점을 경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 이번 일본 조치는 상호 의존,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핵심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손해가 일본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보다도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손해는 한국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일본은 기술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 무역 제한 조치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기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낸 거죠. 그러면은 기술 후진국이 갑자기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누가 커버를 해주느냐? 바로 외교로서 해주는 겁니다. 외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기습을 하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에서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징용공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빼간다든지 하면, 현금화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보복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경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협의 요청을, 중재위 구성 등을 끈질기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아무리 과거처럼 일본을 자극해도 일본은 허풍만 칠 것이다 라고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미 몇 달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기습을 허용한 사람은 무능하다는 이야기죠. 기습을 허용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소홀하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경계라는 것은 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한 정보의 실패죠. 정보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정보 실패, 결국 정보 실패입니다. 어이없이 당해가지고 지금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손해가 더 클 것이다. 말로 하면 됩니까? 실천적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상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과 전화하지 않고 폼페오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의 안보실 차장은 일본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무슨 부탁이나 압력을 넣는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이 전화가 없습니까? 비행편이 없습니까? 연락선이 없습니까? 그런데 외교적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무역 보복을 가하도록 해가지고 이걸 반일 감정으로 되받아치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그 부정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에서 떠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본과 직접 대화하는 과장급 수준에서 서로 설명회 듣고 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일까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제3국을 중심으로 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요청이 일본이 정한 시한은 18일인데 그때까지 한국이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치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무역 특례, 즉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새 품목에 대한 무역 수출 관리 강화와 별도의 또 다른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27개국, 백색 국가 27개국, 즉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우대 조치를 전략물자 거래에 있어서 우대를 주는, 일본 정부가 우대를 주는 27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아직은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27개국입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대를 받았어요. 근데 우대를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팔는 전략물자가 그 뒤에 후속 관리가 지금 부실하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고 해도 답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여기서 한국을 빼면은 이 또한 무역에 상당한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징용공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 여론이 나쁘니까 앞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 전략물자의 관리 부실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18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18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18일까지 만약 우리가 중재위를 거부를 해버리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별도의 조치가 일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조치가 사법재판소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요구가 될지 또 다른 경제적 제재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새 소재, 반도체 등 제조에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화이트 컨트리 목록에서 빼버리는 것, 그 다음에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을 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은 두 나라가 다 합의를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여론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해서 국제법에서 한국이 불리하다라고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응 조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되어 있는지가 조차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서 지금 쏟아내는 발언이 뭐 의병을 일으키자든지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은 토착 왜구라든지 아니면은 도쿄에 가서 살아라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죽창가라는 그 섬뜩한 노래를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반일 선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더구나 호남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상류 12정신 아직 12척이 남았고 신이 죽지 않았으니 뭐 걱정 마십시오 하는 그런 비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같은 처지는 아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있고 자유민주 반공국가이고 세계 제5위의 공업국이고 세계 제6위의 수출국인데 뭐가 배 12척이 남았다고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든지 국제법에 의거해가지고 한미동맹에 의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한 다음에 일본을 상대하면 당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배 12척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국민들을 5천만이 다 우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킨 다음에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 또한 초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조선조로 지금 돌아가자는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조로 돌아가자. 조선조의 그 피폐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본과 상대하자. 이게 바로 수구적 발상입니다. 수구적. 대한민국은 1592년의 나라가 아닙니다. 2019년의 굉장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굉장한 대한민국의 국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국민 통합력이 있느냐, 이건 문제죠. 감사합니다.